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집중하면서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갈 거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라이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댓글 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점검합니다. 자,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2044.59포인트, 2040선은 다시 지켜주고 있긴 한데 2050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을 버티지 못하네요. 예, 정호경의 2040포인트도 장중에 붕괴가 되고 이번 주 들어서 2040 붕괴 처음입니다. 2040선 여러 번 터치하더니 결국에 2040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도 기관이 지금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워낙에 거칠게 들어옵니다. 지금 3,164억 원이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2,909억 원 사줍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2천억 원, 1,000억 원대로 사줍니다. 개인 소폭 매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688.05, 1.27% 하락,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이번 주에 결국에 700선이 지금 붕괴가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700선 한 번도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688대까지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705억 원 정도 지금 사주고 있고요. 348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390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 살펴봐야 될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1189원대에서 움직입니다. 1190원은 지금 당국에 좀 구두 개입이 좀 있은 뒤로 어느 정도 사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190원 아래에서 강하게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또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일지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거래소 3천억대 넘는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 쪽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IT 섹터 쪽에 외국인들 매도세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T 섹터 전반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코스닥에서는 일부분 좀 반등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IT 섹터 전반 코스닥도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쪽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과 보험 섹터 쪽, 금융 섹터 쪽에서 시장이 좀 받쳐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방위적으로 약세고요. 화웨이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 나타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라든지 무역 관계에 있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약세 보여주면서 매물 부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섹터 쪽에 약세가 크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섹터도 상승폭이 없이 거의 맨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면세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오늘 게임주들도 같이 영향받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콘텐츠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문제에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 제2의 사드 사태에 대한 우려감 커지면서 시장 급락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 하락보다는 종목들의 하락이 더 큰 편입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소폭 상승하다가 약세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겨우 상승폭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암울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의 해결 분위기, 화웨이에 대한 제재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그러들어야지만 시장이 좀 안심을 할 것 같고요. 시진핑의 방안이 취소됐다라는 부분이 특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가장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되 다만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를 서서히 좀 시행해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다음 주가 어느 정도 좀 매물의 피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다음에 6월 1일이 기점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실제적인 향사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좀 시장 상승을 리딩했던 종목들마저도 매물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대한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무리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분할 매수 전략만 유효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시장과 무관한 종목이 거의 없고요. 뭐 네. 대외 변수와 계속 무관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바이오 섹터가 조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오 섹터는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으면서 뭐 유가도 급락했고 뭐 성한 섹터를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나마 뭐 계절 가전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낙폭 과대주 중에서 뭐 골라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내수주들 특히 원화 약세로 인해서 급락이 더 많이 심했었고요. 뭐 각종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원자재 관련이죠. 내수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뭐 밀가루나 설탕 이런 부분들을 수입하면서 단가 부담이 생기는 종목들이 약세가 심했는데요. 그중에서 오리온을 골라봤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역시 과자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와 설탕,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슈로 인해서 급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세무조사 이슈로 인한 급락 부분은 어느 정도 향후에 한 8월 달 뭐 이 정도 가면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뭐 알기로는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화 약세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만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로 따진다면 작년 2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라면은 올해 2분기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주가가 아침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낙폭이 뭐 작았었는데요. 오늘 좀 다시 후장 들어오면서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한 87,0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좀 분할로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최근에 찍었던 뭐 82,0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정하시고요. 중간에 85,000원대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분할로 조금 다음 주까지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한 9만 한 6, 7천 원대에서 10만 원 부분까지 1차적인 좀 목표가를 잡으시되 일단은 원화의 약세 부분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시점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서두르기보다는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저점 방어적인 매수 전략으로 오리온을 좀 분할 매수로 한번 해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조금 원화 약세만 조금 회복이 된다라면은 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그나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테 대표, 센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대표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동아화성을 가져왔습니다. 동아화성은 잘 아시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그간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의 흐름이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또 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관련 충전과 관련된 뭐 EM코리아 또는 S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제 동아화성의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나오는 견실한 회사입니다. 원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고무 플라스틱, 가스켓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뭐 드럼 세탁기 관련해서도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연료 공급 기능용, 엔진 오일, 누유 방지용 관련해서도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넥소에 공급되는
흑기, 배기 호스를 신소재로 만들어 생산하고 있어서 수소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죠. 중국에도 이제 생산법인을 두고 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스켓 제조기술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매년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용 모델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고온고분자 연료존재 기술력으로 보면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10여 년 전 2009년도에 R&D 센터에서 수소 연료 전지팀을 신설해가지고 10년 동안 투자한 그러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간에 조정이 깊었죠. 조정이 깊었는데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볼 수 있고, 일봉 121선에서의 이제 지지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테마 섹터별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5G,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 또 그래핀 관련주, 히토류 이런 데서 상승이 나왔는데, 수소차는 지난 조정이 깊은 2개월 동안 계속 조정을 보여준 상황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130억 이상 나오는 그런 견실한 회사, 시가총액 800억이니까 부담이 없는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 이제 목표가는 6,4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선절가는 5,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전 제품이라든지 전기 제품,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MCU 부분인데요. 이번에서 이제 팹립스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MCU 부분에서 여러 가전 제품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제품에 적용하면서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휴맥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리모컨 MCU 시장이나 또는 배터리 충전기 MCU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핵심인 통신 칩을 결합한 가전 제품용 스마트 MCU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해서 1조 원도 투입하기로 했고, 또 삼성에서도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133조 원나 되는 금액을 2030년까지 투자해서 이 분야에서 1위를 수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어서 동사의 향후 주가 부양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9,270원까지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일봉상에서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 동사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현재 2%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8,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손절가는 6,000원대 초반대인데요. 6,200원을 깨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시면 좋겠지만, 반등력도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릿수 앞자리가 7에서 8로 바뀌는 그런 순간에 또 하나의 자릿수 저항으로 보시고 그렇게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오파스넷 동사는 네트워크 통합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5G 상용화를 통해서 오파스넷이 이제 매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 동사가 이제 5G 관련해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기대는 뭐냐면, 기존 장비에 있어서는 교체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발 주자임에도 이제 특유한 어떤 조직 구조를 통해서 가파른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매출액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경쟁사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죠. 또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제 5G 등에서 동사가 이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장비 교체 수요, 또 신규 IT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계열사 관련이 이제 매출액이 많은 편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최근에는 이제 손실이 나는 이제 사업본부 정리하고 고부가 가치 솔루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하는 바는 작년도 매출액의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꾸준하게 뭔가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최근에 하락장에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느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지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견실하게 지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11,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지만 5G 관련주 등의 이런 그 지지를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탄다 그러면 전고점 13,300원을 넘어서 14,5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500원까지의 그 방향 기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인터로조가 되겠는데요. 인터로조는 콘택트 렌즈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클라렌이라는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죠. 콘택트 렌즈만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 1위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 뷰티 렌즈 전체로 본다 그러면 아큐브란 회사가 31% 점유율로 업계 1위죠. 동사는 이제 18% 점유율로 2위가 되겠고요. 바슈럼이 10% 점유율입니다. 아마 이름들이 익숙한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 세 개 회사가 3파전을 형성하고 있죠. 매출로 살펴보면 동사의 경우가 이제 수년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5년부터 3년간에 보게 되면 596억, 742억, 803억 이렇게 매출을 보이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794억 원의 매출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제품 차별을 꾀해서 1위 아큐브를 넘어서기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가수 수지가 동사 브랜드 이름 클라렌의 전속 모델로 나서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급속도로 높아졌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수지 렌즈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소비자들 말 정도로 수지를 이용한 광고, 마케팅이 또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콘택트 렌즈 제조 공법 중 가장 까다롭다는 몰드 캐스팅 공법을 설립 시부터 도입해서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그리고 성형의 안정성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사인 아큐브보다 10,000원 남짓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다량의 소비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럽과 일본도 전 세계 54개국에 클라렌을 수출하고 있고요. 내수 판매 비중보다 해외 수출 비중이 웃돌 정도로 점차 해외 시장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터로조의 경우 주가 지수의 하락 과정에서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분에서 그리고 해외 수출의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의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3만 원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3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파세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세코는 선풍기와 에어 서큘레이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에어 서큘레이터의 판매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모든 제품에 직류 DC 모터를 사용해서 성능과 정숙성에서 경쟁력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선풍기에서는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소음이 나오지만 에어 서큘레이터는 정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방 후드에 기본적으로 장착해 사용하는 댐퍼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댐퍼는 이제 외부 공기의 역류가 발생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구와 기본 장착된 댐퍼 사이에 전기를 필수로 연결하는 전동 댐퍼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동사가 이제 특허 기술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 방지 기술을 채택해서 실리콘, 밀폐를 통한 냄새,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새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무동력 역류 방지 댐퍼는 기존의 댐퍼 제거와 동시에 설치 가능하며 모터가 없어서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무동력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 관련주 에어서큘레이터의 판매 증대,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수혜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실외기 설치가 따로 필요 없는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했습니다. 실외기 일체형 형식의 에어컨은 기존에도 있었지만은 폭이 약 30cm로 제품이 외부로 노출 안 되는 슬리미형 형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정품 컴프레서를 탑재한 이 에어컨의 경우는 6평형으로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할 때처럼 설치 기사가 출장해가지고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창문만 있으면 에어컨을 직접 설치,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파세코의 경우는 최근에 급등 8,5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의 형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고요. 매물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지지력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전고점인 8,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300원을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세코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가람 위원님도 이제 오늘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5G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그에 따라가지 않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명은 대한광통신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광통신은 5G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광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중국 화웨이에서 이제 5G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이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료용 특수 광섬유가 이제 본격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나타내주고도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4월 30일 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때 이제 최장한 표적 치료용 형광복 강경 및 광역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10대 우수 연구 성과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빛으로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암 치료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의료용 특수 광섬유인 프로브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실려 있는 부분도 되겠고,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4,000원 부근에서의 지지 라인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가적인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만큼 가격의 폭이 변동성이 생기게 됐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회사에서도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은 낮게 잡고 있지만 하반기와 내년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5,500원까지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메탈랩스가 됩니다. 네, 메탈랩스는 이제 의류와 장신구, 그리고 제조, 가공, 그리고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BNX 탱커스, 그리고 카이 아크만과 같은 패션 브랜드하고 BNX 보떼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탈모 치료제 관련 쪽으로 새롭게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를 받았던 부분도 있는데요. 탈모 치료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탈모 치료제는 JW 중에 제약을 통해서 위탁 생산 계약을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첫 번째로 시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병원 약 처방 기준으로 봤을 때 1228억 원 규모로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 매년 14%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출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5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 메탈에스는 5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눌림 이후 재차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종가로 진입이 되겠지만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이전 고가 넘어가는 3,000원 부근이 2,9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9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종목은 흥국 F&B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조금 생소하신 기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거냐면 카페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른 더위에 따라서 카페를 많이 찾으실 텐데 이 카페 쪽에 관련해서 여름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농축액, 커피, 분말, 그리고 티베이스 등과 같은 신제품도 많이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카페가 스타벅스가 되겠는데요. 스타벅스에 가시게 되면 제조 음료가 아니라 플라스틱 병으로 페트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한라봉 주스, 자몽 주스와 같은 과일 주스를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에 판매하고 있는 페트병에 담긴 주스를 이 흥국 F&B에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도 디저트 베이커리에 대한 분야에도 진출을 했고 이제 홈카페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간편식 또 대체 제조업체 쪽에도 또 이그니스라는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1인 가구 증가가 되고 다이어트 관심이 증가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산업군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모두 관심을 놓고 보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책임 경영을 통해서 안정성도 추구하고 있으니 좀 안정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봉 추세를 봤을 때 이전에 지지대였던 7,600원 부분은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나온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던 전고점은 넘어가는 9,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7,65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이 종목은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종목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비메모리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그 낸드 쪽이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인프라 투자가 완료가 되게 되면 2020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할로서 저가 매수를 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 되겠고요. 하지만 가격 전략은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2만 원 부근에서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손절해 보시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2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픈베이스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픈베이스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세가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SI 이쪽은 정보 관련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네,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서울시형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서울시 계획에 대한 이제 수혜도 좀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이제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보안 기술 확보와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20일 날 삼성보안 기술 포럼을 개최를 하고 보안 기술 분야의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하는 우수 인재도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포럼에서는 5G 관련과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신사업을 연구도 할 수 있고 성장성에 대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이 더 좋은 게 삼성 SDS의 보안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구처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삼성 SDS, 삼성 쪽에서 이쪽 관련 기업을 인수하게 한다라는 가정을 세워왔을 때 오픈베이스가 그 인수기업 대상으로도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추후에 설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저항대로 역할을 했었던 2,400원 부분은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굉장히 좋은 눌림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손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짧게 2,40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대응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고점을 넘어가는 3,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부터 오픈베이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합니다. 주 대표님은 G3BNT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장은 안 좋았고요. 네.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네. 어땠습니까? 지수 하락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 무너지는 가운데서 동사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는 임상 3상의 마지막 3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3만 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28,300원대, 350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 지지도 잘 받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상 3차가 6월 중순 이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안궁어조 중에 경쟁사의 경우는 이제 치료 효과가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동사의 치료는 한 달 또는 6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에 지금 임상 상정 들어간 것도 5월 초에 들어갔으니까 결과는 이제 6월 중순 전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수급면을 보신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계속 매집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치가 있다는 거고 또 임상 3상 2차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3차는 이제 피험자 700명을 늘려서 진행하는 것에서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계속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반등도 크지 않을까. 그럼 단기적으로 본다면 31,000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3BNT는 그러면 조금 더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텼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5종목 중에서 이제 파세코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파세코를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로 말씀드렸거든요. 뭐 신일산업이라든지 또 대유위니아, SCD, SN테크, 파세코 이렇게 5종목을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파세코가 차트 모양상으로도 보시면 상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정고점이 8,500원인데 8,500원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여름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죠. 또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 6월, 7월, 8월 아직도 3개월이나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7,300원대의 매수는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세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삼본전자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흐름은 어땠습니까? 삼본전자가 금요일 종가 이후로 잠깐 밀렸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지수 하락 대비로 봤을 때 종목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앞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올라갔었던 3,000원 부근을 한 번, 두 번, 2번까지 현재 3번이나 지킨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개인들이 잘 모르거나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모를 정도로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가벼운 소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었던 뭐 손절가 2,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를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주에 좋게 대응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오픈 베이스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오픈 베이스는 뭐 제가 사업 내용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삼성 SDS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외에도 보게 되면 4차 산업 시대에서 이제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보안 기술도 있고 빅데이터 기술로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빅데이터 또한 활용도가 굉장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데이터 분석 기술과 데이터 변지 또 오용을 막는 보안 기술도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이 오픈 베이스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사업 모델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오늘 차트를 봤을 때 좋은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은 오픈 베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까지 단기 접근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바로 짚어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고요. 어떤 종목이 주 대표님은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특징적으로 보여진 종목은 이제 텔콘 RF 제약이 되겠는데요. 동사의 경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성을 개시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하고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동사의 경우는 아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손해를 많이 입었던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임상 3상을 개시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에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3상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는 상한가 재료가 되겠죠. 근데 개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는 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22% 상승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을 오늘 1,290만 주나 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8,2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정하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이 오늘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위원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좀 보안 관련주 쪽을 좀 봤었는데요. 라온시큐어가 특히 눈에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라온시큐어는 삼성전자가 이제 보안 기술 확보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서 보안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라온시큐어뿐만 아니라 뭐 KSIN도 완전히 올라갔고요. 이쪽 보안 관련은 좀 올라갔는데 이 보안 관련 쪽은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라온시큐어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 정부에서 중국 감시 장비 업체에 대한 제재도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반세에 또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또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안면 인식을 하는 탑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를 하면서 특히 보안 관련 쪽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보안 관련주를 왜 또 더 주목을 해야 되냐면 5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보안 쪽이 굉장히 좀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보안이 뚫리게 되면은 5G 관련 쪽으로 섹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산업군이 되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많이 이제 쓰게 되겠고요. 이런 쪽으로서 보안 쪽이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거고 다음 주에 ICT 관련 쪽으로 해서 포럼이 한 가지 열립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보안 관련 쪽인 얘기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 쪽은 오늘처럼 하락이 나타났을 때 조금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들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라운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종목 또한 좀 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운시큐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하루간의 등락폭은 꽤 컸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7117번님의 종목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9,700원의 비중이 절반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년 만에 사명을 변경했죠. 원래 이름은 아이리버라는 회사입니다. 아이리버, 근데 이름 드리머스 컴퍼니로 바꿨는데요. 11,000원까지 4월 초에 상승했다가 이제 7,000원까지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동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900억입니다. 3,900억이고 작년도의 매출액은 1,300억이에요. 그러면 3,900억의 시가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이런 결과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저점 지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점 지지력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빠진다 하더라도 뭐 6,900원 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반등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주가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8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고려하지 마시고 반등이 7,800원까지 주어진다면은 손절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800원 반등 시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도이치모터스 5333번님께서 7,600원에 비중은 20%. 일단 이분은 매수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관호 위원님. 네, 그렇죠. 매수 단가가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으신데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러면 당연히 개인분들의 생각은 난 고점에 팔고 싶은데 그쵸. 사실 고점은 며느리도 모르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팔면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개인이 팔면 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개인분들이 사실 저도 이건 고점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 이럴 때는 사실 뭐 분할적인 매도로서의 대응이 가장 좋겠는데 일단은 뭐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요 앞에 나왔었던 4,000원 부분에서는 이제 뭐 리콜 관련 얘기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나온 듯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뭐 BMW하고 미니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판매도 수리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가 되겠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무려 영업이익이 95%나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좋은 전망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나온 부분이 되겠는데 또 외인하고 기관도 굉장히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또 고점에서 이제 또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도 벌어져 있고요. 뭐 11선, 21선과도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횡보세가 이어진다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4,000원 부근에서 이미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 지금 현재 20% 정도 들어가 계신데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보시고요. 만약에 더 고점을 뚫고 10,000원을 뚫고 올라간다 했을 때도 10,000원 이상에서는 분명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끝까지 내기보다 그 어느 정도 시장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뭐 수익 실현 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잔량은 남겨놓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남은 잔량은 9,2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수익 실현하는 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정 물량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수익 극대화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서 심적 안정까지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겠습니다. 유양 DNU 2074번님이 8,830원에 30%의 비중 손절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 대표님? 네, 유양 DNU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조명 관련주, LED 관련주인데요. 동사는 그런 전기전자 업종으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어떤 바이오 종목으로서 이제 차별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지 네바다 주립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뭔가 진행을 하고 있고 수보성 표피박리증 또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에 관련해서 이제 3상 수보성 표피박리증 개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체 바이오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동사도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고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고 매출액이 1,000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하방으로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려면 일봉 20선이 이제 7,600원 선에서의 좀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저점을 더 다질 수 있는, 저점을 탐색할 수 있는 구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7,600원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저가 매수를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45포인트 일단 2040선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나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려면 2050까지는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시장의 힘이 좀 모자랍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2053부터 2036까지 쭉 내려옵니다. 이번 주 들어서 2030선 터치 처음으로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2040선은 V자 모양으로 좀 만들어 가는데 조금씩 장 후반에 더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2050선은 좀 요원해 보이네요. 오늘은 수급 주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의 매수 물량은 55억 원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하락장에서 개인들이 엄청 사는데 지금 개인 투매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외국인이 3,571억 원 강하게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 물량의 3분의 1을 이번 달에 팔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83억 원 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로 삽니다.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로 2,318억 원 들어오고요. 연기금이 오늘 구원투수 역할은 제대로 해줍니다. 1,257억 원. 투신 쪽에서는 일단은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24억 원 정도 매도 잡혀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주다가 결국에 오늘은 제동이 걸립니다. 2.39% 비교적 강하게 조정이 들어오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집니다. 현대차 그나마 13만 원 부근까지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있고 셀트리온 18만 원 지지받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포스코 지금 빠지고 있고요. 신한지주, SK텔레콤, 현대모비스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690선 회복을 합니다. 장 후반에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그래프 정리해 볼 텐데 696부터 686까지 쭉 빠져내려오다가 장 후반에 690선 회복을 합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 장 후반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 기관 가운데서 연기금이 매수 물량을 44억 원대까지 늘렸고 금융투자 매도 물량 62억 원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후반에 지수가 조금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들이 여파가 아직도 나오나요? 시장도 안 좋고요. 0.18% 오늘도 빠집니다. CJ-ENM 18만 원은 굳건히 지키고요. 신라젠이 반등에 성공, 헬릭스미스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여전히 2% 중반대의 상승,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HLB 지금 7만 원 회복했네요. 메디톡스 44만 원대,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셀트리온 3인방 가운데 셀트리온만 지금 빨간불을 켜주면서 한 주 마감합니다.
자,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한 주간의 시장도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어려웠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주 대표님부터 여쭤볼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초반에 지금 걸려 있는데 어쩌면 감나무의 감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 떨어질 수 있는데 2000포인트 깨질 수 있는데, 근데 2000포인트 깨지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단기적인 어떤 저점 지지력을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반등에서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놔두셔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하방에 시달리고 실적도 좋지 않고 그런 종목이라 한다 그러면 반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 초에 기술적 반등이 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당연히 2000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 확보, 또 관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마태 대표가 저희와 함께 하신 지가 지금 몇 달 되고 시간적으로도 꽤 흘렀는데 이 정도까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말씀해 주신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망 추세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가람 위원도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견이 비슷하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의견은 꼭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사실 지금의 시장은 좀 기술적인 분석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아무리 해도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다가 안 좋은 말 한마디 써놓으면은 그 다음날 급락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싶었을 때 미국에서 갑자기 중국하고 화해를 하겠다라는 멘트 한마디만 나타나도 그 다음날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시장의 국면에 있는데 사실 오늘은 좀 미중 무역이 좀 잠겨야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 그 6월 달에 추가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6월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확실성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미중 무역 관련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는 좀 반등세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말 동안에도 그런 협상에 관련된 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도 박스 장세가 나타난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세가 좀 이어져서 다음 주도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타났죠. 이게 다음 주에 중국에서도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경기 둔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세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일의 이슈를 보시고 이슈에 맞는 강세 종목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대응 전략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희망을 가져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희망을 너무 품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몸을 사려야 될 때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0.69% 빠지면서 2045.30포인트에 2040포인트 중반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0선 수성을 했습니다. 0.99% 내리면서 690.02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어떨까요? 일단 80전 내리면서 1188원 40전에 이번 주에 1200원대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으면서 1190원 밑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이 어저께 1% 정도 빠지면서 월봉상 아랫꼬리를 좀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의 시장은 대체적으로 하락인데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고요. 어저께는 우리나라가 잘 견뎠는데 우리나라 많이 빠졌고 아시아 시장들을 잠깐 보면요. 플러스권까지 올라온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나의 시간차가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기관만 매수를 했어요. 좀 아까까지 개인들 매수를 했었는데 기관만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량으로 좀 한번 봐보면요. 외국인은 아침에 사실은 수량으로 매수였어요. 매수였는데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한 12시 좀 바뀌면서 변했고요. 기관만 700만 주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개인도 한 500만 주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수급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관이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단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차익에서도 한 700억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3,250억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1,100억을 샀죠.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사는 게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누적으로 기관이 사기 시작했던 시점이요. 9월에 요 저점과 지금 수급 누적이 일치합니다. 근데 쌍바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기관이 사면서 주가를 방어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기관의 매수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등의 조건을 기관이 맞춰가는데 한 번 산 걸 가지고는 100% 신뢰를 안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터닝 모습이 나와야 진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지션이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른 시점이지만 이렇게 빨리 포지션을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은 양쪽으로 다 열었어요. 변동성 장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수급적으로는 매도인데 포지션상으로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둬놓은 상태죠. 특히 여기 보시면은 2011포인트, 1991포인트, 그 다음에 2030포인트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요. 이거는 품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방쪽 배팅이라고 봐야 되죠. 위쪽으로는 275, 273개의 블록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옵션을 매매하고 있는 또 선물을 매매하고 있는 기관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이기게 되면 이 콜을 샀던가 풋을 샀던 기관들은 거의 다 손실로 가버리죠. 변동성이 들어야 기관은 사죠. 근데 변동성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서로 반대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관망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미국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요. 미국이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메워줬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메워질 수 있는 캔들이 월봉상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이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웨이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지표, 구매자 관리 지수가요. 50.4 정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내 최저치의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표가.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 설상가상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수만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수만 여기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표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투자가들이 사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지금 화웨이를 압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6월 1일부터 관세 650억 불 매기고 있죠, 중국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격화되는지 아니면 G20 정상회담도 한 달을 놔두고 뭔가 화웨이 제스처를 시장에 트럼프든 뭐 중국이든 보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점점점 생기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전 세계 시장에 나홀로 상승 쪽에 있는 미국, 그러니까 상승은 안 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빠지면 반등의 기회는 다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빠졌던 나라들이 더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빠지고 다른 나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미국의 이 위치가 글로벌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음 달에 월봉이 음봉을 하나 더 길어지는 모습이 시장이 연출되면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들은 상당히 좀 피곤한 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준이 의사록을 통해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 수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진단인데요. 연준이 제가 알기로 연준에 있다가 회의나 뭐 의사록들을 보면 연준에서 자기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뭐 경제권을 얘기한 거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 그리스 사태 때 유로존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라 하나를 딱 찍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정말 좋은 쪽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 확장 정책, 그렇죠? 추경, 그다음에 통화 정책 두 개밖에 없는데 통화 정책은 OECD나 KDI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이걸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는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을 수 있지 않나. 금리 인하했는데 돈이 시장에 안 풀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우려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자체적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연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는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도 해석이 되겠죠. 자, 다음 주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50이 일단 붕괴가 됐어요. 네, 붕괴가 됐습니다. 2056, 요 사이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움직임을 가지다가 결국 붕괴가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일단 두 가지 시그널이 떴어요. 이건 뭐 단기적으로 방향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 이전에 상승했었던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쌍바닥이 됐어요. 근데 이 자리가 과거에 매수를 시작했던 작년 9월의 위치와 거의 대동소이한 자리에 있다. 그 상황이라면 주가가 빠져도 기관이 계속 산다면 일단 하반경 질서 확보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 제가 1182원 얘기했는데 오늘 종가 1188원이에요. 그러니까 82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승을 일단 저지를 시키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위험자산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원달러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 기관이 만약 더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원달러가 80원을 빨리 들어오는지 이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과거의 사를 보면 2000포인트 때 1130원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오버슈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견디는 건 좀 의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도 2000포인트를 향해서 움직일 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에는 오늘장, 내일장, 주간 하이라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 힘들었던 시장 복귀를 해보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알찬 시간이니까요.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